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7주 1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이제 변별적 자질에 대한 그 5.3 한국어의 변별적 자질 부분 강의까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미 중간고사의 어떤 뭐 시험의 형식이라든지 범위 이런 거는 다 이제 공지가 나가서 확인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107쪽부터 한국어의 변별적 자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언어학에서 설정해 놓았던 여러 가지의 그 자질들 가운데 한국어의 어떤 음소를 규정하고 음문 현상들을 기술하는데 적절한 변별적 자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차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그 변별적 자질에서는 또 앞서 이미 조금 얘기한 바는 있지만 변별적 자질과 구별되는 예측 가능한 잉여적 자질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러분들 아마 시험 범위가 이미 나가서 5장까지라는 거 해서 봐서 알겠지만 요번 주에 할 5.3 챕터는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아서 지금 한 3차시 정도의 녹화 영상이 올라가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07쪽 5.3 한국어의 변별적 자질. 네, 지난주부터는 이제 교재들이 거의 준비된 것으로 보여서 이제 외국에 있거나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강의 자료 요약본을 이제 올리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교재 페이지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쪽 5.3. 자, 한국어의 변별적 자질은 그러면 위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자질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여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보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변별적 자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한국어 의문론에서 이제 나타난 것은 7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SP라고 하는 사운드 패턴 오브 잉글리시라고 하는 촘스키와 모리스 할레의 그 저서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이 근간이 되죠. 물론 그 이전에 로만 야콥슨과 할레의 개념들도 적용이 뭐 살펴보게는 되겠지만, 사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이렇게 뭐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걸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가는, 특히 이제 영어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많았고, 귀국하여서 이제 그 선진 그 미국의 뭐 혹은 유럽의 언어학적인 경향을 국내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70년대 중반 이후로 소개를 하다 보니 SP 변별적 자질 체계가 좀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탕에서 그 이전의 음향 자질이라든지 또 국어학 내부에서 좀 더 천착하여 이런 자질들이 설정되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1968년 SP, 사운드 패턴 오브 잉글리시의 그런 자질 체계가 기본적으로 국어학의 자질 체계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소들의 자연 부류를 자질값으로 나타내는 표를 피처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어떤 양손 폐쇄음에 대해서는 플러스 자음성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자질값을 만드는 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자질 행렬이라고 합니다. 피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 자켓을 입었더니 이게 단추가 자꾸 소리가 나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이런 음소가 자질들의 동시적인 묶음을 표시해 놓은 자질 명세해서 feature specification이다라는 그런 용어에 대한 소개도 이미 했습니다. 일단 국어의 주요 부류 자질은 어떤 것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음성 모음성이 아닌 일반적으로 성절성을 더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그 음절의 근거를 두고 있는 어떤 그 초성, 중성, 종성어 같은 15세기의 어떤 그런 훈민정음을 탄생시킨 어떤 음절 이론의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음성, 모음성이 아닌 자음성과 성절성. 왜냐하면 이 성절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음과 반모음을 구별하기가 훨씬 용이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보면 성절성에 대해서는 모음만 플러스, 그 다음에 자음성에 대해서는 자음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을 보면 이 세 개의 그 이제 분절은 부류가 구분이 되게 되죠. 자, 그런데 공명자음인 유음과 비음은 똑같이 마이너스 성절성 플러스 자음성을 가지게 되니까 솔직히 이 공명자음과 장애자음들을 구별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공명자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밑에 표를 보면 공명성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자음을 제외한 유음과 비음도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보면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변별적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5.2.2.8에서 변별적 자질의 어떤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구별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유음과 비음은 공명성을 설정했을 때 순수 자음과 유음과 비음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유음과 비음은 구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요 부류 자질, 이제 메이저 클래스에 대한 그런 피처들만 배워서 그렇지, 유음과 비음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좋은 방법 자질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류 자질로 유음과 비음을 변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류 자질은 간단히 말하면 사실 자음, 모음, 그리고 반모음,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가장 큰 구분을 해내는 분절음의 가장 큰 분류 체계를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밑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공명성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 모음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유음하고 비음은 구별이 돼요. 여러분이 앞서 배웠지만 유음이 훨씬 모음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유음하고 비음은 구별이 되는데, 그럼 해결이 됐나요? 해결이 안 됐죠.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자음과 비음이 구별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비음성의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요 부류 자질만으로 모든 분절음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 자질과 좋은 위치 자질을 통해서 다른 자음의 경우에는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 구분과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표 밑에 셋째 줄을 보면 실제로 하는 부분, 지금 우리 108페이지로 넘어왔어요. 108페이지 표 바로 밑에 실제로 하는 부분이 있죠. 좋은 방법 자질이나 좋은 위치 자질이 어떤 음소의 변별에 더 본질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부류 자질은 예측이 가능한 잉여 자질이 되기도 해요. 아직 여러분들이 잉여 자질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잉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변별적 자질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이 자질이 변별적 자질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가장 중요한 구별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잉여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구별을 하는데 본질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비음성 해버리면 이미 비음성이라고 하는 자질은 자음이라는 속성을 함의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플러스 자음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의 비유적인 예를 들어보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은 여학생이다 라는 기술은 굉장히 잉여적인 기술이 되는 거예요. 서울여자대학교는 학부의 경우는 여학생만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은 여학생이에요. 그러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반드시 여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변별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단락입니다. 성절성은 굉장히 독특한 자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예를 들면 뭐 공명성 자질만 하더라도 조음 자질은 아니지만 음향 자질이죠. 그러니까 음성학적인 기준이 있는 자질이에요. 그런데 성절성은 음성학적으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기능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절성은 일단 뭐 정의하기는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개념은 절대로 아니에요. 성절성은 홀로 음절의 중성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자질의 속성을 갖는 거죠. 근데 음성학적으로 이게 정의가 안 돼요. 음절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발화의 최소단이에요. 발화를 하는 최소단이에요. 음절의 구성에 참여할 때 가질 수 있는 자격, 즉 음절 안에서의 기능, 그러니까 조성이냐, 중성이냐, 종성이냐. 그런데 성절성을 갖는 경우는 중성의 경우에만 하나죠. 그래서 음절성, 즉 음절을 이루는 성질이라고 하는 성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서 이것을 변별적 자질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도 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의 비음과 유음은 성절성을 갖기도 하고 성절성이 그러니까 플러스 실라빅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실라빅이 되기도 해요. 국어의 경우는 유음과 비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언제나 자음이에요. 순수 자음은 아닌 공명 자음이지만 플러스 공명성이지만 언제나 마이너스 성절성이에요. 반면에 영어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프리즘이나 버틀과 같은 프리즘의 R과 바툴의 L은 플러스 실라빅이고 팀의 지금 그 팀의 M과 그 다음에 볼의 L은 마이너스 실라빅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영어는 음절을 핵이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별이 되고 있는 거죠. 국어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건 다른 언어의 경우니까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이렇게 다른 언어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면 어떠냐면요. 어떤 언어에서는 이렇게 유음이나 비음이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는 프리즘 그럼 모음 하나니까 얘가 1음절짜리 같지만 유음이나 비음들이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2음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틀리죠. 네, 틀려요. 네. 자, 어쨌든 속성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자, 10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대부류 자질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정하라는 말이야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자면 확정 지을 수 없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조음이치 자질과 조음박복 자질을 다 공부해 봤을 때는 성절성과 자음성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선생님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성절성은 음성학적 기준이 없으니까 모음성을 써야 된다. 또 혹은 공명성을 쓰는 것을 주장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왕이면 조음 이치 자질로만 설명하는 조음 자질로만 쓰는 것이 기준의 일관성에서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죠. 수능 보기 전까지는 국어에도 정답이 있지만 네, 뭐 만약에 모든 게 다 정답이 정해 있다면 학문이 존재하지 않겠죠. 네, 자 10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음에 관한 자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 자질, 이제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제 비음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좋은 방법과 관련되는 것들이 다 이제 자질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들도 있죠. 물론 지금 앞쪽에서 그 보편적인 언어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질들을 다 배우긴 했지만 이제 국어의 경우에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비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이라고 하는 한국어의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들의 분류가 있고, 그 다음 세로 축에는 비음성, 지속성, 지연 개방성, 치찰성이라고 하는 그 좋은 방법 자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4개의 자질을 통해서 국어의 좋은 방법상에 따른 그런 자음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자꾸 선생님이 저 음료수를 마시게 돼서 너무 미안한데, 목이, 그래서 그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목이 조금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홀짝거려서 미안합니다. 자, 일단 비음성은 뭐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플러스 비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알 거예요. 뭐 컨티뉴언트라고 하는 자질인데요. 연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기억하죠? 스탑, 폐쇄성이라고. 그러니까 지속성의 반대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지속성, 컨티뉴언트라는 자질을, 영어의 컨티뉴언트라는 자질을 일반적으로 쓰고요. 스탑 대신.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연속성이라는 말보다는 지속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게 됐어요. 누군가 이제 번역한 사람의 그 초기 번역 형태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지속성은 어때요? 당연히 비음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강 쪽, 그러니까 비강으로 기류가 나가기 위해서 목젖이 구강을 폐쇄하죠. 구강을 막아야 비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지속성에서는 마이너스예요. 파열음과 파찰음은 당연히 마이너스 지속성이고요. 마찰음은 당연히 플러스 지속성이죠. 막히는 적 없이 계속 마찰을 일으키며 나가고, 유음도 마찬가지죠. 지연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파찰음을 위한 자질이에요. 그러니까 파찰음은 기본적으로 파열음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죠? 파열음은 개방이 이제 팍 터지면서 일어나지만, 파찰음은 서서히 개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delayed release, 그러니까 공기의 개방이 천천히 이루어진다 해서 지연 개방성. 자, 그 다음에 치찰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노이지한 소리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찰자 들어가는 것 뭐가 있어요? 파찰음과 마찰음이 플러스 자질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잉여적이라는 뜻이에요. 구태여. 사실 그러니까 치찰성이라는 자질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한국어의 자음 체계에서는 굳이 치찰성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치찰성 없이도 마찰음은 이미 지속성으로 구별이 돼요. 그리고 파찰음은 딜레이드 리리즈, 지연 개방성으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비음은 비음성으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유음만 이제 남게 되는데, 유음의 경우에는 사실은 마찰음과 똑같지만 대부류 자질에서 구별이 되죠. 대부류 자질에서. 그 공명성이라는 자질에서 또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치찰성이라고 하는 자질은 사실은 마찰음의 전형적인 속성이고, 파찰음도 치찰성을 갖고는 있지만 파찰음의 경우에는 이미 지연 개방성에서 변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방법 자질을 구별을 해놨고요. 다음에 이제 부차적 자질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후두 자질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유기음, 그리고 평음, 경음, 이 세 개를 구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먼저 110쪽을 가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110쪽을 와 보면 여기에 지금 이제 한국어의 음소로서의 자음들이 모두 지금 가로축에 있고, 한글 자모를 편의상 사용한 거죠. IPA 기호를 안 쓰고. 자, 긴장성과 유기성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자, 평음을 볼까요? 마이너스 긴장성, 마이너스 유기성이죠. 양순 폐쇄음을 보면. 그 다음에 경음의 양순 폐쇄음을 보면 플러스 긴장성, 마이너스 유기성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음의 양순 폐쇄음을 보면 플러스 긴장성, 플러스 유기성이 돼요.
그러니까 긴장성은 성문을 폐쇄하는 경우나 성문을 확대하는 경우나 성대 근육의 긴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모두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치조 폐쇄음, 그 다음에 마찰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파찰음까지, 영국의 폐쇄음까지 같죠. 네. 자, 성문 마찰음의 경우에는 플러스 유기성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비음과 유음은 긴장성과 유기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마이너스고, 사실은 이 비음과 유음에게 긴장성과 유기성은 변별적일까요? 잉여적일까요? 잉여적이죠. 얘네들은 이미 비음성과 비음 유음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에서 이미 변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잉여적인 자질이지만 마이너스 값을 표시해 주었을 뿐입니다. 뭐 가로를 해도 되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사실 이제 뒤에 가면 잉여성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네, 지금 그 109쪽의 표 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그 치찰성 했던 그 표 바로 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한국어 의문론에서는 SP에서 부차적 자질 혹은 후두 자질로 분류한 유기성과 협착성을 조음방법 자질로 포괄하여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지금 뒤에서 표를 보니까 협착성이라는 자질을 쓰지 않았죠. 네, 협착성을 쓰지 않고 긴장성이라는 자질을 써요. 사실은 긴장성이라는 자질과 협착성이라는 자질은 그 단락에 영어가 보이죠. 그래서 constricted glottis가 협착성이고요. tense가 긴장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한국어 의문론에서는 사실은 이게 크게 변별의 가치가 없다 보니 의도적이건 혹은 혼동해서건 잘 구별을 하지 않아요. 또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도 같거든요. 다음 단락을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협착성, constricted glottis, glottalized, checked라는 이 자질은 성문의 협착으로 인해 성대가 긴장하는 자질이고요. 긴장성은 입술이나 혀끝, 입천장 등의 파열에 긴장하는 특성으로 조음기관 전체적으로 긴장시킨다. 그래서 음향적인 속성이 이제 스펙트로그램에 널리 퍼지는 자질이에요. 보다시피 입술, 혀끝, 입천장 이렇게 돼요. 오히려 후두를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음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자질인데 이상하게 한국어 의문론에서는 성대를 확대하건 협착시키건 성대 근육의 긴장이 수반된다라는 측면에서 긴장성이라는 자질을 더 한국어의 번역 표현으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용어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110조에 경음성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왜냐면 유기성이 유기음이고 경음성이 경음이니까 그래서 경음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선생님은 그냥 일단 그래서 경음성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처럼 과거에 나의 은사에게 배웠던 그런 특성에서 긴장성을 일단 좀 더 수용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긴장성을 경음성으로 보면 더 좀 확연해지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표 지금 우리 110쪽으로 왔죠. 110쪽의 첫 번째 표 및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긴장성, 유기성에 대한 표 밑에 보면 한국어의 긴장성은 성대와 성문이 협착에 의한 근육 긴장에 국한되지 않고 조음시 수반되는 조음 부위 전반의 긴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후두 자질의 영역을 별도로 두는 경우,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조음 방법 자질 안에 긴장성과 유기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후두 자질의 영역을 SP처럼 따로 별도로 분류를 안 해요. 별도로 분류를 안 하는데 그냥 조음 방법 자질의 하나로 보는데요. SP의 전통적인 방법은 후두 자질로 분류를 하는 거죠. 부차적 자질 중에 하나인 후두 자질로 만약에 영역을 별도로 둔다면 아래 표처럼 좀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후두 자질을 별도로 보는 경우 이제 정밀하게 본다면 이제 유성성까지 포함해서 보이스드와
spread와 constrict 이렇게 해서 보이스트는 유성성에 해당. 그렇게 되면 공명자음들이 다 플러스 자질을 갖게 되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이 경우의 유성성은 사실 주요 보류 자질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음이 우리처럼 평음경음 유기음의 분류가 아니라 유성음과 무성음의 분류를 보이는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나 유럽의 많은 언어들 같은 경우는 유성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음 분류 그 기준이 되니까 그런 경우 유성성이 보이스트도 대부류 자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유성성이 후두 자질로 좀 뭐랄까요, 그 자질의 위계가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 각주 13번을 보면요. 만약에 좋은 방법 자질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후두 자질로 분류해 본다면 유기성 역시 스프레드 글로티스라고 해서 constrict 글로티스, 즉 경음성 내지는 협착성과 구별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프레드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대가 벌어졌느냐, 스프레드 됐느냐, 좁아졌느냐,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 됩니다. 네, 1차 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11쪽 조음 위치 자질 부분은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